서민들을 일컬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 먹겠냐,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뭐 미치는 경우다 라고 서민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군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한 변창흠 후보자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세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김군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을 좀 더 차별 없이 잘 살게끔 해주는 정책과 집을 지어야 할 당사자가 그 못 사는 사람이 돈 주고 밥 사 먹겠냐? 그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미쳤다고 좋아하겠냐? 김군에 대해서는 걔가 잘못해서 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다 흔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이 역대 정부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1등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이중적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두 가지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뭐, 부동산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능력이 이제 평가받아야 될 테고, 또 하나가 이제 도덕성일 텐데, 지금 놀라야 되는 게 대부분 다 도덕성 인성에 관련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도어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김모 군의 사건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누가 보더라도 위험 업무를 외주해주면서 특히나 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원래 2명씩 나가야 될 위험 업무를 혼자 나가서 사고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구조적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 변 후보자의 인식은 그런 구조적 문제를 보고 개선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야 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의 실수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일반적인 국민 인식, 특히나 당시의 여권의 인식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갭이 있는 건데,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습 체납 이런 것도 뭐 한두 번 체납이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무려 11년 동안 9번 체납했다 이러면 이게 단순 바쁜 건지 아니면 무신경한 건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어떤 지인들이나 자신의 학교 동문들을 무더기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고위직에 앉혔다? 굉장히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거죠. 그렇다고 이게 사실 행정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런 인성과 이런 자의적 운영이 과연 행정부 장관으로 적합한 능력이냐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백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야당도 뭐 청문회 올 자격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물론 내일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좀 안고 있다, 그 점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청문회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께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오늘 유독 또 공교로운데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이번 국토장관 후보자까지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첫째, SH공사 사장 재직 시에 측근들을 편법으로 채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변창흠 후보자를 위한 변명을 좀 해보면, 아니 저런 과정이 잘 됐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SH공사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공사 설립의 목적,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뭐 주택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잖아요. 특히 이 수도권 서울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SH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무 능력 여러 가지를 이제 본 뭐 어떤 역동성이 있는 인사 조직을 꾸리는 문제,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이제 뭐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본인이 뭔가 이 과도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뭔가 조직에 힘을 불어넣고 전문성을 불어넣고 그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과정에 절차에 무슨 편법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일 청문회 나와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도 해명이 안 된다면 책임질 수 있으면 지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일단 그런 어떤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해외개발, 주거복지 이런 문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외부 공모를 한 것이고 거기에 심사 과정에 SH의 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정하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그것이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슴 속에 어떤 우리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한 마음이 가슴에 들어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 변창흠 사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실수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어떤 주택 정책에는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업무 능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과 가치관의 문제가 내일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초기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문회 대부분 시간을 본인의 정책 능력과 지금 국민이 걱정하시는 이 주거 안정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군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군의 동료 청와대 앞 변창흠 임명 철회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변창흠 측에서 구역 김군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받을 대상은 우리가 아닌 김군이다 라며 청와대의 변창흠 임명 철회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